키워주는 제도가 위탁아동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아동에 대해서 내가 걔를 케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번 돈으로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길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매칭을 하는 거예요. 부모, 그죠? 입양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사전적인 단계.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명예가 뭐냐면 우리가 사생아를 뭡니까? 고아원에 고아 수출국에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살림살이가 좀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원을,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출산 장려 정책 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뭐예요? 그런 자를 우리, 그죠? 보내지 말고, 수출 보내지 말고, 여기에서 뭡니까?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위탁아동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위탁아동제는 그러면 우리가 위탁아동을 받았죠, 그죠? 한 달만 키워줘도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요. 위탁아동을 만약에 우리가 키워줬을 때 기본공제가 되려면요, 단서가 6개월 이상이라는 개념이 딱 붙습니다.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위탁해서 길러줬다라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그죠?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일단 등인데 요거는 굉장히 사이드니까요.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본연적인 가족의 범위로 돌아가 보죠. 보통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일명 소득자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가족, 나를 죽이는 거구나. 4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4대 가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4대 가족이죠. 여기서 최고 피곤한 스타일이 누굴까요? 소득자를 기준으로 최고 피곤한 스타일.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나? 지금 제 입장에는 그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잠잠하다가 보니까 뭐 여기서 날리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연령 요건이죠, 그죠? 이런 가족의 연령을 따지고 보겠다, 이거죠. 즉, 이 말은 경제활동 인구는 뭡니까? 같이 살더라도 기본공제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라, 이거죠. 얹혀 살지 말고. 그래서 연령 요건을 따지는데요. 일단은 부모님 있죠. 직계존속은 어떻게 보냐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 59세라면요. 같이 모시고 있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 모친 여러분의 어머님이 만 60세가 안 되는 분을 여러분이 만약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 그분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의 뭐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면요.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요. 나이 요건 어떻게 보냐면 만 20세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런 나이를 따지겠다는 이 나이에 있죠. 의미하는 내포하고 있는 바는 뭘까요? 바로 만 20세 이하는 아직 뭡니까? 미성년자라고 보는 거고, 만 60세 이상은요, 그죠? 은퇴 인구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케어를 받아야 될 나이가 적은 미성년자, 그 다음에 일하시고 은퇴하신 있죠. 고령자,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있죠. 자들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형제자매는 어떻게 하나요? 그죠? 형제자매. 같이 형제자매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시골에 있는 있죠. 동생이 대학을 다닌다고 우리 서울 형님네 있죠. 집에서 그죠? 그 대학 다닌다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죠? 저도 있었는데 뭐 나중에 저 형님 집 있으면 여기 올라서 때 직장 잡는데 서울 왔을 때 저 형님 집에 6개월 있었는데 그 형수가 힘들었죠. 그죠? 밥 해준다고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자, 그러면 보세요. 형제자매는 데리고 있다라 형제자매가 만약에 기본공제 연령 요건에 만족하려면 형제자매는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한쪽은 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나이 요건 아시겠죠, 그죠? 나이 요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이 요건에서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사람은 생년월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이 되는 나이가 올해 입장에서 뭐 그죠? 딱 올해 입장에서
사람마다 다 만 20세, 60세 이상이 되는 날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올해 2017년도 중에 뭐래요? 만 59세로 있다가 60세 이상이 되는 시점이 있죠. 그죠? 걸쳐 있는 거잖아요. 올해 다 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6개월은 만 60세 미만으로 있다가 한 6개월은요. 만 60세 이상이 되는, 그죠? 그렇게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안분 계산할 거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너무 번거롭다고 보고 대원칙을 세웁니다. 대원칙이 이거예요. 올해 과세 기간 중에 대원칙이에요. 얘도 있지만 과세 기간 중에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되는 날이 뭐예요? 단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를 해주는 걸로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만약에 올해 1월 2일 날 사망했습니다. 아버님이 올해 1월 2일 날 사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올해 사신 날은 며칠입니까? 하루는 사셨잖아요. 그죠? 사망일은 포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돌아가셨다면 사망일 전일을 판단해 보거든요. 그럼 1월 1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올해 2017년도 중에 하루는 사셨잖아요. 그러면 따져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기본공제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대원칙. 안분하지 않고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법률상 해당이 되는 기간이 하루라도 해당이 된다라면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는 그러면 나이를 어떻게 따져야 되냐 이거죠. 배우자는 나이를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죠. 그죠? 근데 배우자는 나이는 따질 수가 없고요. 여기는 나이를 연령 요건을 연령을 무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자, 이러니까 선생님 왜 연령을 안 따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연령을 그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소득자다. 나는 배우자가 연령을 따진다고 하면 꼭 기본공제를 받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 배우자가 뭡니까?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정합니다. 연령을 따지지 않는 거. 여기서 이제 장애인, 앞으로 여러분들은 장애인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될 건데요. 장애인도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앞으로 장애인이란 말이 나타나면요. 나이를 몇 살로 간주해서 판단하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은요. 만 19세라고 생각하고 연령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으면 몇 살로 생각한다고요? 19세로 생각하면 20세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판단하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주를 해서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을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소득자가 여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성이면. 소득자가 보통 남자도 있지만 여성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혼 여성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기혼 여성이면 모시고 있는, 부양하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굽니까? 보통? 앞에 시월드가 붙잖아요. 앞에 시자가 붙죠? 맞잖아요. 그죠?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득자가 여자분이면 자기의 직계존속은 누구예요? 친정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친정 엄마 아빠죠.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요 두 개 부분은요, 두 개 직계존속하고 형제자매는요, 이렇게 요 개념을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배우자 포함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정한다 이거죠. 배우자의 뭡니까? 형제자매도 인정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요거 두 개는요. 당연히 이거야 뭐 관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 있죠.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장인 장모님을 모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집에 만약에 저희 시부모님, 저희 부모님은 안 계시고 장인 장모님, 제 입장에 남자니까 장인 장모님 모시고 있더라도 그분도 뭡니까? 내 입장에서 배우자의 뭡니까? 직계존속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만약에 남자는 놀고 있다.
그리고 여자분이 모시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앞에 시자가 붙잖아요. 그죠? 시부모님이니까. 그 시부모님, 나의 부모님 아니잖아요. 피 한 번 섞였습니까? 안 섞였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인정하는. 그러면 여기서 남자 같으면 처남, 처제도 뭡니까? 인정하는 거, 시동생도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를 만족해야 됩니까? 그자가 같이 살더라도 요 나이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렇게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죠. 여기서 조금 좀 특수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혼은 연도말 현재 법정 배우자가 되죠. 법정 배우자가 만 가능합니다. 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혼 한번 보죠. 이혼. 자, 배우자 공제에서 하나 논점인데요. 이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올해 아까 전에 제가 대원칙이 바로 1년 중에 법률적 요건이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공제를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2월 1일 날 이혼했다 해볼게요. 12월 1일 날 이혼했다. 그럼 이혼했으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나의 배우자로 살았고 올해 기준으로 한 달이 뭐예요? 나의 배우자로 살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원칙에 따라 올해 하루라도 해당이 되니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요거는 예외란 말이죠. 이혼은 무조건 뭡니까? 연도면 현재 법정 배우자, 내가 법에서 정한 있죠. 호적상의 배우자로 되어 있어야지만이 공제가 된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그럼 재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면 1년에 뭐 극단적인 예를 또 들게요. 1년에 그죠? 결혼을 2번 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되면요. 그럼 전 남편도 있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1년에 이제 남편이 배우자가 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 다 3번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중복 공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만 해주기 위해서 연도말 현재 법정 배우자만 인정한다는 거 예외적인 사유 요거 하나만 여기서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소득 금액 요건입니다. 자, 이렇게 요건이 나이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그죠? 또 다른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소득 요건이에요? 소득 금액 요건이에요? 그래서 금액 요건이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배우자는 연령에 상관하지 않으니까 되잖아요. 그죠? 이자가 그죠? 일정한 돈을 벌면 안 돼요. 돈을 벌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한 푼도 벌면, 그죠? 돈 10만 원도 벌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 이하로 벌어야 된다는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요. 소득 금액 요건 얼마 이하냐면 100만 원 뭡니까? 이하여야 합니다.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원칙입니다. 60세 이상이고, 60세 이상, 60세 이상이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다. 소득 금액 요건이 100만 원 이하야 되죠, 그죠? 이하야 되죠? 그런데 요 소득 금액은 도대체 몇 개를 얘기하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 소득 금액 요건은 얼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소득은 몇 개입니까? 8개잖아요, 그죠? 2배사 근년기 태양이잖아요. 예, 어떠한 소득도 소득 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가 뭡니까? 이하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하가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은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 요 금액이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가 되면 해주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A 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한 달에 그죠? 10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죠? 어떤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니까 별로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넉 달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그럼 얼마를 번 거예요? 총급여가
400을 벌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돈을 400 붙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번 게 없다라면요. 그 자도 뭡니까? 돈을 400 벌었지만 얼마 이하니까? 500만 원 이하도 되니까 돈을 벌었지만 그 기준금액 이하니까 돈을 번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자는 연령 안 따지니까 되고 돈도 총급여 기준에 뭡니까? 500만 원 이하니까 된다 이거죠. 그럼 나의 기본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 올해 만 75세예요. 소득세가 부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이사를 계획합니다. 이사. 그럼 아버님은 나이 75세시고 소득도 없으세요. 그럼 이제까지 어떻게 됩니까? 나이 60세 이상 되시고 돈을 번 적이 없으니까 내가 부양하고 있으니까 나의 기본 공제가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집을 이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의 뭡니까? 소유주가 아버님인 거예요. 아버님이 집을 팔다 보니까 양도소득, 그죠? 내가 상가격하고 양도가격의 차익이 뭡니까? 차익에서 소득공제, 기본공제를 빼니까, 소득공제를 빼니까 나타난 양도소득 금액이 있거든요.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었다 하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맞지만 소득금액 8종의 소득이 얼마야 됩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만 원 이하 되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150만 원 되잖아요. 나이는 되지만 소득금액 요건이 안 되니까 나의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양도소득 금액이 8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이하니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퇴직소득금액, 그죠?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그죠? 뭐 기타 소득금액, 하여튼 8종의 소득 있죠. 모두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해보죠. 이 소득에는요, 요거 하나, 여기 가장, 요 소득 금액을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요, 분리과세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계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한번 더 들어봅니다.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으니까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우자가 예금이 좀 있는 거예요. 이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얼마냐면요. 이자 소득이 얼마냐면 1,000만 원 붙었은 거예요.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벌은 거야. 이자 소득. 이자로 1,000만 원 벌은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기본공제 요건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기본공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자가 1,000만 원 받은 거야. 은행으로부터. 응? 은행에 1,000만 원 받을 때 15.4% 띄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 배웠던 거. 여러분들, 우리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3개, 분리과세 소득 3개 기억해야 된다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일용직 근로, 복권 당첨. 세 번째가 뭡니까?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는 일정 세금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금액은 과세를 종결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때,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 제가 있잖아요. 분리과세 소득은요. 이걸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이자소득. 요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나 줄을 좀 끊어놓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요건의 연령하고 오른쪽에 소득금액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연간 소득금액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찾았나요? 494에 요건에 보면 박스에 요건에 연령하고 연간 소득금액 요건 있잖아요. 연간 소득금액 그 칸에 보면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00만 원이 꼭, 그죠? 어떤 소득이냐 이거죠. 8종 다다 이거죠. 입에서 건전기 태양 다인데 그게 줄 거너라.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기준한다? 총급여액 기준 500만 원 이하까지 벌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팽팽 놀고 있다. 그래서 알바 좀 해. 그래서 직장을 잡았대요.
몇 달 단위가 말았대요. 한 달에 200 받다가 두 달 단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400 받았죠? 400을 받았다. 비과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400 받았다.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럼 내가 나중에 기본공제를 판단할 때 그자는 뭡니까? 배우자는 연령을 따지지 않는데 400만 벌었으니까 뭔가 근로자. 나의 기본공제가 되니까 나의 기본공제로 체크해서 150만 원 공제돼요. 근데 석 달 단위면 어떻게 됩니까? 600을 받았으면 만약에 여기 비과세가 아니라면 1900이 얼마입니까? 6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준금액인 5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하가 안 되니까 나의 기본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뭡니까? 인적공제에 관한 얘기 요거 했는데 좀 덜 했던 부분이 요겁니다. 요거는 지금 부양가족의 범위하고 요 기본공제를 했는데요. 요게 좀 어려워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범위 요걸 좀 쉬었다가요. 더 추가적으로 하고 추가 공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